그걸 하지 않으면 우린 영원히 남에게 맞춰주는 인생만 살게 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뭐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나? 나는 누구지? 우리는 빨리빨리 변하는 이 현대사회에 나를 맞춰가고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나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 나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단순히 내 취향을 모르는 것을 넘어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 어떤 배우자와 연인을 내 주위 사람들을 두고 싶은지 뭐 등등 이 근본적으로 불확실하고 내가 나를 이끌어줄 확고한 중심이 없는 거죠. 마치 빈 그릇처럼 내면이 텅 비어있는 느낌? 분리된 느낌이랄까요? 근데 그 감정이 고통스럽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이 고통스러운 느낌을 회피하기도 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땐 엄청 큰 혼란과 후회에 빠져서 더 큰 고통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자기감의 부재, 나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일상과 내면의 고통을 좀 알아보고 다시 나 자신을 찾고 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아마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의 주위 사람들 또는 내 자신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고 나답게 살아가고 싶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알고 싶은 나를 알아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를 잃어버린 사람은 어떤 특징을 보일까요? 첫 번째는 결정장애와 과도한 의존. 친구들과 메뉴를 고를 때 늘 난 아무거나 괜찮아 라고 말하고 옷을 살 때도 끊임없이 주변에 묻고 결국 남들이 좋다고 하는 옷을 사게 되죠. 또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고민만 하다가 아예 사지 않아요. 나의 진짜 욕구보다 타인의 인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욕구를 실현했을 때 뭔가 실패하지 않으려고 고민을 하다가 그 욕구를 실현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과도하게 친절하고 맞춰주려고 합니다.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다 승낙을 해요. 그리고 상대방의 기분에 맞춰서 과장되게 공감하거나 웃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타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파악하고 상대방에게 무조건적으로 맞춰주면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사회적인 동물인데 당연히 상대방 맞춰줘야지. 맞아요. 조화롭게 살아가려면 나도 맞춰줘야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내 욕구가 뭔지 몰라요. 그냥 이게 너무 자동 반사야. 미움받고 싶지 않다거나 나의 이 생각보다 이 사람에게 맞춰주는 행동이 더 빨리 나가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인지를 잘 못해요. 내가 이걸 인지하면서 누군가에게 맞춰주는 것과 그냥 막 이렇게 딸려가는 거랑은 아예 다른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요구를 했다면 그걸 거절할 권리가 나한테 있는 건데 그거를 하지 않는다는 건 나보다 타인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확고한 중심이 없어요. 내가 누구여야 한다.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 어떻게 보여야 한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요. 또는 무엇을 생각하는 게 옳은 걸까? 내가 이 감정을 느낀 게 옳은 걸까? 자꾸 옳음을 생각을 해요. 나는 이것을 느낀다. 나는 이런 모습이 있으면 다른 모습도 있는 거다. 나는 뭔가 이 유연함보다는 타인에게 어떻게 보여야 된다. 타인이 나를 이상하게 느끼지 않으려면 이렇게 느껴야 옳은 거다. 자꾸 외부에서 찾으려고 해요. 내 안의 뿌리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보기에 옳은, 남들이 보기에 괜찮은 이것들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자신의 진짜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문제가 생겨도 즉시 표현하기보다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쌓아놓고 뒤늦게 막 터뜨려요. 하루 동안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가라앉힌 다음에 대화를 하고 이게 아니에요. 다 묻어둬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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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쌓여있던 걸 막 터뜨려서 손절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까지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 문제였다면 나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내면의 고통은 무엇일까요? 결국 내면의 고통과 감정이 겉으로 드러나지면서 문제가 발생되고 그걸 또 후회하고 자책하는 패턴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통 속에 있다 보면 스스로 정확히 어떤 걸 힘들어하는지 고통스러워하는지를 잘 인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겪는 4가지 고통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첫 번째는 지속적인 공허함과 혼란이에요. 내면에 꽉 자리 잡은 중심이 없다 보니까 늘 공허하고 혼란스러워해요. 근데 뭔가 기준은 있어야 되니 밖의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을 해요. 그것도 나를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어떤 안정감 같은 거죠. 그런데 동시에 엄청난 혼란과 피로감을 같이 느껴요. 두 번째는 억압된 분노와 불안이에요. 자신의 진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타인의 기대에만 맞춰서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진정으로 느끼는 이 감정들이 다 억압되어 있고 표출되지 못한 감정들이 이 내면에 쌓여서 분노와 불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또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면 우울감, 불안, 무기력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우울증이라는 게 밖으로 향해야 되는 분노
분노가 나를 향하면 우울감이 되거든요. 감정이 건강하게 해소되고 향해야 될 곳으로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해소되지 못하고 나를 공격하거나 분노가 왜곡돼서 막 슬픔과 자기 연민으로 되다 보면 우울증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자기 감정을 건강하게 표출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엄청 착하게만 살아온 사람들이 제가 뭐 감정을 표현해보라고 하면 이 안에 있던 분노와 불만을 정말 많이 토해내는데 진짜 그거를 어떻게 다 참아내고 살았는가 놀랍게 봐요. 자기들도 놀래요. 내가 이렇게까지 막 표현할 줄 몰랐다. 이렇게 많은 감정들이 내 안에 있을 줄 몰랐다. 뭐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다. 착하기만 할 수 없다. 왜냐? 우리는 착하기만 하지 않으니까. 맞춰주려고 나의 진짜를 드러내지 않는 거다. 자, 세 번째는 버려질 것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 내가 나답게 행동하면 버려질 것이다 라는 무의식적 두려움 때문에 항상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불안감에 시달려요. 네 번째는 관계에서의 고립감. 3번과 이어지는데 진정한 자신을 보여주지 못하니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고립감을 느껴요. 함께 있어도 외로운 거야. 혼자 떨어져 있는 기분. 그리고 때로는 자신의 고통을 상대방의 탓을 하면서 관계를 파괴하기도 해요. 그렇다면 왜 나다움을 찾아야 할까? 나의 행복과 만족감 때문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없는 내 삶이 행복하겠어요? 아니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남에게 맞춰주는 여러분들은 행복하시나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고 싶어 해요. 조용히 있어도 그냥 편안한 내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어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남에게 요구하고 나의 진정한 필요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행동할 때 우리는 내면의 공허함이 채워지고 스스로 만족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물론 그 나다움에는 나의 책임이 동시에 딸려와야 돼요. 그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나다움을 찾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총 4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나의 감정과 생각에 귀를 기울이는 거야.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판단 없이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외부의 시선에서 벗어나 내 내면에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이 내면의 소리에 집중해보세요. 나는 지금 땡땡을 느낀다 라는 워딩을 사용하시면 좋아요. 두 번째는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정립하세요. 당연하게 믿고 있는 것들에 의문을 던져보고 작은 선택을 스스로 하고 내가 왜 이걸 선택했는지 나는 왜 이게 싫은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질문을 하고 답을 해보세요.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데 나는 별로였던 게 뭐가 있지? 예를 들어서 저는 콩대 힙한 스타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막 체인 달고 두건 쓰고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제가 깔끔한 걸 좋아하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왜 난 저게 별로지? 나는 왜 이게 좋지? 스스로 생각하고 정립해봐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운 경험과 도전. 아직 나도 모르는 내가 있고 꺼내기 두려운 나도 있고 내가 부정하는 나가 있어요. 미처 몰랐던 좋은 모습도 있고요. 그거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바꿔서 경험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나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는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경험해보고 거기서 발견하고 이 발견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을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꼭 저한테 오지 않아도 여러분들 주변에 연기학원 있으면 연기를 배우는 것도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연기도 괜찮고 예술을 한번 해보는 게 좋아요. 연기가 단순히 다른 사람을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를 따라하는 거지 그 배우들은 대본을 처음 받는 거잖아요. 다 역할을 창조해내는 거예요. 그 역할을 창조하려면 내 안에 정말 여러 모습들을 발견하고 성찰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인간의 다양한 감정과 심리를 탐구하는 과정이기도 해요. 그러니 연기라는 그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억압된 감정들을 안전하게 표현하고 타인의 시선을 극복하면서 자유롭게 자신을 드러내다 보면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구나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 자신을 탐색해 가는 거예요. 여러 감정 표현과 캐릭터를 표현하면서 다양한 면모를 발견하고 드러낼 때 자존감과 자신감을 높일 수 있어요. 전 솔직히 모든 사람들이 연기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이 나를 찾아가는 여정은 결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저는 조금 불편하기도 했고 고통스럽기도 했어요. 내가 이런 모습이 있다고? 이렇게 부정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근데 또 반대로 어머 나에게 이런 좋은 점이 있었네 하면서 발견하게 되기도 했어요. 나를 마주한다는 건 꽤나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린 영원히 남에게 맞춰주는 인생만 살게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통해서 잃어버린 나를 다시 되찾고 내 인생을 멋있게 살아가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